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5인 사격으로 자국인질 3명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전쟁 규모 축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잘못 사격을 해서 자국 인질 3명이 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그 시아이아 땅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북부 가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 작전을 이제 진행 중에서 인질을 오인하고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하고 사살을 한 것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3명의 그 이스라엘 인질이 그 하마스에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 나와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숨어서 거주하고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방위군이 거기를 이제 수색 그다음에 폭파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발견했고 그들을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해서 이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뭐라고 밝혔냐면 거기서 너무 많은 그 폭탄 테러나 그런 테러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서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군사 작전을 하는 도중에 3명의 신원 불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실수가 나온 배경으로 지목이 되는 게 근접전이 본격화돼서 그렇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는 좀 멀리서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 요즘에는 좀 가까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의 그 애초의 군사 목적은 하마스의 괴멸입니다. 이제 하마스를 괴멸하려면 그 땅굴 시설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어 있는 요인들이나 그런 분란전,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요인들도 다 찾아서 사살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그 땅굴에 숨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뭐 야야 신화르라든지 그 하마스 그 핵심 지도부들이 아직도 땅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거리에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런 그 군사 작전 말고 실제 보병이 들어가서 그들을 수색하고 찾아내야 되는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132명의 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질의 그 구출도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려고 하는 그 핵심 군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축출과 인질 구출. 그럼 이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근접전을 펼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가 강하게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의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가자 지구의 식량 부족도 정말 심각한 상태고 구호품 전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미 10월 7일 알-악사의 홍수 이전에도 유엔 통계에 따르면 9월입니다. 9월 통계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45%가 실업자들이고 그다음에 81%들이 그 최빈곤층 위치에 있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한 500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유지됐던 그 체계였는데 가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 5분의 1 수준, 100대도 안 되는 트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구호 물자를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서 이스라엘이 단전 단수 조치도 취하면서 이제 그 가자 지구 내가 가자 지구의 그 삶이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의 휴전 목소리가 정말 큰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은 휴전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가자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안보리 의결서가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안보리 소위 말해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왜 너희가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조목조목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이들을 축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칸 유니스, 라파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민간인 피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부담감으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태도 변화는 그런 완전한 그 모든 진짜 그 미국이 취한 스탠스가 완벽히 변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한 원죄들이 있으니 자 이스라엘아 너네들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민간인들이나 이런 피해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지 그 기본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격적인 지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전격적인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민간인 보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태도가 뭔가 좀 미국과 국제사회 요구를 좀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건 어떤 딜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그냥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네들의 안보 관련한 의제에 있어서는 늘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이긴 맞지만 자기네들이 이런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의 그 의제를 관철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그런 국제법을 준수하는 좀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뭐 휴전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원하는 식의 조치는 이스라엘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갈리는 게 전쟁 후에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통 이제 지금 그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축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주둔, 그다음 어느 정도 안정화할 때까지요. 그다음에 하마스 축출 이후에 가자 지구 내에 그 다른 세력을 잠정 정부로 세워서 향후 그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라말라에 있는 서안 지구에 있는 그 파타 정당, 팔레스타인 파타 정부가 아바스 정부가 와서 같이, 그러니까 라말라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같이 통치를 하면서 그 전후 복구 프로그램의 그 대화 파트너가 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신탁통치위원회, 유엔의 신탁통치위원회가 와서 나름 안정화를 시킬 때까지 신탁통치를 하는 것. 그 4가지 안이 있는데 이 4가지 안이 다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어떻게 이 향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위임을 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대원들이 투항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또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에 5억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심리전이죠. 이제 전쟁은 다 끝났고 너네들 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진 전쟁을 끝까지 끌지 말고 시나르가 어디 있는지 밝혀라. 그러면 이제 5억이라고 하는 큰 상금도 주고 하니 니네들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제 포기해라, 이런 심리전에서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네. 이거는 어떤 작전이고 또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11월 달부터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알렸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닷물을 지하 터널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파괴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가자 지구나 거기는 이제 그 담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소금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전쟁 이후에도 심각한 여러 가지 생태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작전은 이거죠. 자기네들이 뭘 원하냐면 지금 한 480제곱킬로미터의 뻗어 있는 480
킬로미터 뻗어 있는 그 땅굴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하마스의 괴멸을 위해서는 그 하마스가 갖고 있는 땅굴을 완벽하게 형해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투입하면서 거기는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비 트랩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을 보내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군이 444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작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군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감이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는 있고 그래서 바닷물을 투하해서 그 하마스가 갖고 있는 땅굴을 다 한번 파괴시키자. 그래서 하마스를 괴멸하고 하마스가 갖고 있는 인프라도 다 파괴함으로써 향후에도 이런 세력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라나지 못하게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 쪽에서도 대변인이 밝혔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철문이라든지 수문도 다 있고 네. 펌프도 다 있어서 아무리 니네가 물을 뿌려봤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이번에 3명 죽은 그 이스라엘 인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질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땅굴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질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오인 사격을 당 거고 지금 땅굴에는 하마스 대원들도 있지만 다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이제 전쟁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바닷물을 투입한다면 이게 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도 차치한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인명 피해나 이런 거 부수적인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질들 이스라엘의 인질들 그 가족회에서도 이런 그 소금물을 그 땅굴에 그 투입하는 건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고요. 네, 네. 뭐 환경 문제, 인질 문제 이런 거 맞습니다. 짚어주셨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작전을 통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맞습니다. 입장이고 네. 하마스는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상황입니다. 짚어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